오늘 이 시간은 지금 이제 저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좋은 질문 달아주셨어요. MGI OPJ님.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시면 나와 있는데, 금리 인하에서 유동성이 더 늘어난다 하잖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인하하더라도 대출 제한이 지금과 같이 걸려 있고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소득 인상도 높지 않은데 어떻게 집값이 상승한다는 얘기인지 와닿지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유동성으로 이제부터 우와 같이 하락으로, 우와보다는 이제 원화 같이 하락이겠죠. 원화 같이 하락으로 집값이 엄청 뛸 것이다라는 논리는 무슨 논리인지, 금리 인하에서 유동성 늘어난다라는 걸 이제 생각하고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원화 같이 하락하니까 떨어질 거다. 근데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대출 제한이 걸려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리고 대출을 사야 되는 표준도 높지 않은데 무슨 소리냐고 말씀하세요. 예. 저도 이분 의견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또 이 얘기, 금리나 유동성, 원화 가치가 연결고 계속 맞아 들어간다면 저것도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근데 꼭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사례를 들어서 좀 얘기할까 합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세요. 저런 질문 자주 올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MGI OPJ님의 질문의 가장 핵심은 자, 유동성이 늘어난다. 금리 인하 때문에. 그다음에 유동성은 이제부터 하락의 집값 폭등한다. 그래서 이제 연결고리가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죠. 연결고리가. 금리 인하가 되면 유동성이 극대화되고 다시 원화 가치 하락해서 뭐 가치 하락했으니까 그러니까 돈의 가치죠. 시중에 100원 풀렸는데 1000원 풀어서 당연히 그럼 10배에 뛰어야죠. 만약 집이 10채가 그대로 있다면 뭐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금리 인하가 유동성 극대화시키는 거냐? 아니다. 유동성 극대화가 무조건 원화 가치 하락하냐?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원화 가치 하락해서 뭐 이거는 이제 일어나면 집값으로 얘기가 올라갈 수 있지만 이게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든 돈이 다 주택시장으로 풀리나? 이것도 아니다. 정부가 정책에서 가르마를 타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바로바로 저게 진짜 다 이게 연결되는 시점, 어느 상황에서 딱딱 맞아버리면 정말로 집값 폭등하죠. 무섭죠.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릴 건 이제 그 논리만 깨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어느 지역에 따라서 저희가 부동산 여긴 저게 맞아 들어갑니다. 저건 안 들어갑니다. 지역별로 테마도 약간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오늘 여기서 빼고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진짜 이 질문한 것만 제가. 그래서 여기 연결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의 구독자분들 또는 이제 질문, 제 주위 분들도 그래요. 금리 인하하면 바로 유동성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줄 알아요. 예, 그렇지 않다. 그리고 유동성 때문에 원화 가치 무조건 하락한다. 그렇지 절대 않다. 네, 그 근거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이번에 미국 금리 내리고 거기 관련 기사예요. 파웰 의장님이 자, 기준금리 인하 여기 있죠. 외에 다른 정책 수단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양적 완화. 즉, 이 표만 갖고 알 수 있죠.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하고 똑같은 표현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이 실망감을 안겼다. 나오죠. 예. 왜? 금리 내렸는데 돈을 많이 푸는 건 아니야. 이 말을 하는 거죠. 금리 내리면 돈 많이 풀리는 거 아닌가요? 대출 많이 받잖아요. 예. 대출 받아야 이자가 발생하죠. 금리란 건 이제 이자 기준이니까. 그러면 이자는 대출 꼭 해야 되죠. 내가 대출 다 막으면 어떡할 건데? 적극적 돈 풀기 정책. 근데 분명히 꼭 집 아니어도 다른 쪽 대출이 일어나니까 분명히 이제 돈이 약간은 숫자상 올라가죠. 분명히. 근데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극대화는 좀 다른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사례로 미국을 이번에 얘기한 거예요. 미국이 금리 인하가 양적 완화를 의미한 건 아니다. 그래서 실망했다, 시장에서. 예, 그거 기사 보셨죠? 예. 그래서 금리 인하는 바로 양적 완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금리 인하를 가지고 무작정적으로 유동성 늘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내가 보면 모르고 막 얘기하는 것 같아. 그분들도 잘. 내가 보면 어쩌다 한 번씩 보거든요. 누구 사람들 보면 막 떠드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원화가치 유동성 극대화 원화가치 하락. 그 다음에 중국은 이제 두 번째 걸 보래요. 자, 유동성 극대화되면 원화가치 무조건 하락하냐? 그렇게 보이죠. 그럴까요? 이거 이제 저희 통화량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예요. 예, 보시면 통화량 때 보시면 뭐 이제 L1, LF, M1, M2, 번원 통화 이런 단어 전혀 뜻 몰라도 된다. 우리 알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만 본다? 숫자. 2008년도 자, 이 숫자들 있잖아요. 뭐 지금까지 보셔도 되는데 숫자들 이거하고 2018년
저기 한국에 들어갔더니 19년 자리 안 나오더라고요. 어제 보는데. 그래서 제가 18년 전까지 했는데, 이건 보세요. 그냥 우선은 많이 늘었죠. 뭐 하나 예를 들면, 평전에서 보는 통화에서 52였는데, 억 달러예요, 여기가. 조네, 조네, 여기 조원. 그래서 보시면 165. 3배 튀었죠. 예. 지금 시중에 돈은 많다, 이미. 아주 많다. 잘못 풀다가, 더 풀다가, 잘못하면, 물가 상승한다. 물가 상승할 이유 많거든요, 지금. 그안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돈은 이미 시중에 많아요. 대단히. 다시 치우고. 돈이 엄청 이렇게 통화가 딱 튀었어요. 질문. 그 사이 환율 어떻게 됐을까요? 2008년부터 딱 끝나고 뭐 2020년 흔들리다가 2018년까지 우리가 말하는 아까 원화 가치 하락. 돈 많이 풀었으니까. 돈 엄청나게 풀었거든요, 옛날보다. 돈 되게 많이 풀었어요. 왜냐면 미국부터 다 풀었으니까. 자, 원화 가치 하락의 가장 큰 지표. 자, 우리 환율. 어떠냐고. 아시잖아. 이건 내가 안 찾아봤어요. 여러분 찾아 알잖아. 우리 그래서 환율 2배 튀었어요? 여전히 1,100원, 1,200원 얼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환율 생각을 해보시면 통화량이 극대화됐다고 해서 원화 가치 무조건 하락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의 정부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놔두질 않아요. 돈은 풀렸지만 이제 다 어디 가 있죠. 우리 보통 이 생각하실 때 돈 풀렸는데 10만 원고 다 어디 가 있죠. 예. 사실은 이런 원화 가치 하락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막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은행에도 돈 많고 지금 엄청나게 은행에 돈 많죠. 기업에도 돈 많고 다 돈 많아요. 우리 뭐 외환도 엄청 돈 많은데. 자, 그래서 저게 무조건 극단에서 원화 가치 하락을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분명히 영향이 와요. 없는 건 아닌데 무작정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물동은 이제 물가 상승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 지금 유동성 극대 원화 차익 문제가 만약에 저를 그대로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오늘 뉴스예요. 2002년 3월 8일 온다전 계절 근로자 발 묶였다. 베트남 항공 중단. 농촌 초비상. 일손 부족 심할 듯. 자, 농수산물 가격 어떨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물건도 못 들어오고 단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많죠. 이 물가가 상승할 요인이 많아요. 근데 인력 이동 저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그때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지만 건축 현장도 문제가 뭐다? 정부는 노력을 엄청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유가 되게 많은데 현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자, 농수산물부터 여러 가지 단가 올라갈 이유 많죠. 우리나라 쌀 말고 다 수입이죠. 다 수입이에요. 근데다가 자체 생산한 거 저 상태다. 자, 물가가 상승할 요인이 많은데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무작정 정부나 은행이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정부까지 안 쓸게요. 한국은행 자체가 우리 자체가 지금 이 물가 문제를 놔두고 유동성을 해서 원화가 차락하게 둬야 할 상황일까요? 아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면 유동성 무조건 극대화되고 그 다음에 극대화되면 무조건 원화가 차락이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대충 거달기로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봉포가 막 극대화시키고 그거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저는 무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거 2개 찍거든요. 하나는 찍었는데 잘 됐는지 안 모르겠는데 하나는 금융위 안 온다. 그래서 폭락론 해갖고 뭐 이렇게 폭락해서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헛소리 말을 하는 거고 저렇게 얘기해서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저렇게 해서 무조건 폭등 다 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지 말라 이 소리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로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재테크는 진짜 선별적이고 지역별 차별이 있고 물론 흐름이라는 게 있고 성향이 있어서 이게 이제 어느 일부 팍팍 이게 있어요. 사실 어떤 논리적이지 않고 이런 어떤 심리에 의해서 그건 인정하는데 그건 이제 장기간 쭉 가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무작정 막 당연한 것처럼 일부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서 오늘 이걸 풀어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구독자님께서 질문 너무 잘하셔갖고 하여간에 이거 이해하시죠? 지금 보시죠. 이해했죠? 통화량만 봐도 그 사이 환율 보면 원화가 차락 안 했죠. 그리고 물가 상승 보면 지금 그렇게 원화가 차락 둘 상황이 안 돼요. 지금 난리 나요. 원화가 차락이면 원화가 차락은 평균적으로 작동하게 돼 있거든요. 집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전 생각 다 큰일 나네요. 그렇게 되면 지금 상황이. 또 하나 이제 얘기할 건 외국에서 돈 많이 푼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외국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고 중국에 돈 많이 풀 거다. 안 좋은 풀겠죠. 근데 중국도 문제가 있어요. 기사 좀 스크롤하면 좀 보시죠. 이제 가운데 좀 보세요. 이 중국이 상황이 지금 돈을 많이 풀겠죠. 코로나 이후에 많이 풀긴 풀 건데 얘들도 중요한 게 얘들도 돈을 풀 때 구조조정을 하면서 해야 돼요. 부실 기업도 많고 되게 안 좋아요. 그냥 계속 키우기에는 되게 안 좋아요. 지금 중국에서 기업들이 많이 빠지려고 하죠. 투명성이 없어서. 이번에 뭐 코로나뿐만 아니고 투명성이 없어요. 중국의 금융 데이터나 이런 거 보면
그냥 정부가 지정인정. 야, 이거 6% 맞춰? 5% 맞춰? 8%야? 그럼 그에 맞추는 데이터를 내놓죠. 예, 진실을 모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기 되게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중국 입장은 무역 분쟁 다시 될 거고, 근데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장기적 힘이 없죠. 근데 경기 부양 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물가 문제가 있어요. 중국 요즘에 대도시 가면 물가 안 쌉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 양극화 시대에서 요즘에 중국도 양극화 문제가 심한데 이 양극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생활 필수재의 어떤 물가 조정 문제죠. 예. 그래서 자기 나라 돈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아요. 국가는. 우리 베네수엘라 뉴스 찾아보세요. 석유 난리 난 다음에 그들 안 된다며 난리치다가 사회주의적으로 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자기 나라의 통화를 하락시키는 문제는 전혀 다른 이슈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죠? 국제결제은행에서 따르면 선진국에서 영업이익 대출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 돈 빌린 거 못 갚는 거예요. 이자도 싼데 마이너스 근데 거의 6%까지 치솟았대요. 수십 년 만에 최고치. 이건 되게 안 좋은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무작정 원화가치 하락시키는 상황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도 여기 연결이 되게 많죠. 왜? 중국이 수출하는 나라가 많잖아요. 수출 1위 대국이잖아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물가 이슈가 각 국가 간의 문제예요. 특히나 선진국들 이 양극화가 심해서 필수재 물가 원화가치 하락은 되게 무서워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일본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알아서 해태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뭔 데이터 보면 정말 우리 아베가 알아서 죽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라를. 상관없습니다. 관심 없고. 자, 계속 가보죠. 그래서 금리나 그다음에 이제 원화가치 여기까지 했고 이제 이 부분 얘기했는데 벌써 엑스프로 나왔네요. 원화가치 이건 사실은 연결 부위가 유동성이 이제 이렇게 전부 뛰는 건데요. 집값 폭등으로. 원화가치 하락보다는 이제 풍선 효과라 그러죠. 돈 이동 때문에 한다고 그런 게 맞는 거거든요. 돈의 이동이 맞는 거고 원화가치 하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주택시장의 선택 집중이라는 얘기를 좀 보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유동성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화가치 하락. 자, 갑자기 뭐예요 이거? 풍수네, 풍수. 재. 물은 아무리 많아도 경사에 따라 모이고 흐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돈에 빗댄 건데 제가 설명이 저게 맞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비는 똑같이 오죠. 뭐 서울이 우리 동네다 가면 비는 비슷하게 오잖아요. 이게 오는데 물은 내리면 흘러서 경사가 낮은 곳으로 모이죠. 저렇게 강 따라가던 천을 따라가던 모여요. 돈이 똑같거든요. 사실은 돈은 유동성이 막 그렇게 막 똑같이 유동성 풀어주더라도 결론은 갈 곳, 돈이 되는 곳, 안전한 곳, 어떤 성향이 돈에 따라서 그쪽으로 갈 곳으로 가지 평균적으로 가지 않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재미있게 지금 이거 사진 두 번째 사진 보이시나요? 자전거 타고 엄청 꿀을 가죠. 정부가 뚫어놓는 길이죠. 가끔 정부가 경사를 만들기도 해요. 힘들게 이렇게 꿀꿀꿀 한 번에 못 가고 들어가게 정부가 그럴 수 있어요. 시중에서 유동성이 아무리 많아도 너무 많으면 왜? 그래야지 이게 충격이 안 오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래요. 막아버려요. 댐을. 그러면 금리가 싸던 유동성이 풀리던 그쪽으로는 못 가요. 물이 흘러서 내가 비 하늘 떨어졌는데 내 물이 흘러서 바다 가려 하는데 막아졌어요. 못 가요. 무작정 그렇게 어느 시장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산시장은 가르마를 탈 수 있어요. 누가? 정부하고 하는 은행이, 중앙은행이.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금 시장에도 경사도가 존재해요. 자금이 모든 곳에 가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모이죠, 틀린 쪽으로. 근데 댐으로 받아가는 걸 막기도 해요. 가르마를 탈 수도 있고 경사를 줘서 아주 힘들게 올라가기도 하죠. 그게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원화가치 하락이나 집값 폭등 이렇게 연결을 시키기에는 무리다. 처음에 제가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그랬죠. 저 연결고리가 이 네 가지 있잖아요. 이 네 가지. 금리나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죠. 양적 완화 같이 하면서. 그 다음에 그래서 정말로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원화가치 하락. 그래서 뭐 10만 원권 나오고 100만 원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양극화 시대의 필수재의 물가 상승은 매우 무서운 적이에요. 지금 모든 선진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더군다나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원자재 값들 여러 가지 이동이 안 되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몇 가지가. 더군다나 이제 아까 전 기사 보여드렸지만 인부들이 못 들어오고 있죠. 우리나라 농사 짓는 현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앞으로 이제 인건비 엄청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물가 상승에 대해서 정부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걱정을.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돈을 막 푼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무조건 연결과 다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연결이 다 되면 무섭죠, 사실은.
뭐 솔직히 이 연결고리가 이게 다 이렇게 연결돼 버리면 정말 이거는 뭐 실물 자산 위주로 가겠죠. 근데 매번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아니다 말씀드리는 거고, 정부가 주거 사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집값만 갖고 또 얘기하면 이런 거죠. 제가 한번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이거 있죠. 정부가 할 때 주거 사다리라는 개념을 말을 했는데, 이 사다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첫 계단, 첫 계단, 이분이 사회초년생이, 이게 너무 올라가서 이 두 번째 계단부터 시작이 된다, 여기서 시작이 된다, 그럼 못 올라가요. 그래서 오히려 강남이 폭등하는 것보다 어떤 서민 지역의 풍선 효과를 가장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금처럼 금리 인하나 이런 규제에서 바로바로 아까도 여기 보여드렸죠. 바로 금리 인하돼서 유동성 느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정부는 가르마를 탈 수 있어요. 규제가 정말 심해지면 더 강한 규제가 나올 수 있다. 그걸 생각하시고 움직임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은. 너무나 좋은 질문 해주셨고, 꼭 설명 드려야 할 얘기 같아서 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구독자님도 저런 개인 상담하는 거 자기 자산 이거 말고요. 그거는 이제 따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런 거 말고, 더 이거 요즘에 저 상담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 따뜻한 봄날 오기 전까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저런 식으로 좀 큰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따로 만들어 올릴게요. 네, 오늘 또 감사합니다.